안녕하십니까, 호당입니다. 이번에는 또 약간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가 쓰는 한글 있죠, 그죠? 한글을 만드신 분이 세종대왕인데, 그간에 이제 학계에서는 한글을 세종대왕이 만들라고 지시를 하고 집현던 학자들이 주로 하지 않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했고요. 또 최근에 와서는 세종대왕이 거의 주도해서 했다는 말도 있고요. 이렇게 분분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세종대왕의 이렇게 생년월일을 사주를 볼 때는요, 한글은 순수하게 세종대왕이 저는 만들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런가에 대해서 제 생각, 정답은 모르니까요. 근데 모르죠.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 세종대왕 생년월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397년 5월 15일에 양력입니다. 5월 15일에 태어났습니다. 시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요, 이 사주를 뽑아보면은 정축년, 이게 연입니다. 정축년 을사월 임진일입니다. 생신은 모르죠. 이렇게 할 때요, 세종대왕의 운세를 보시면은, 제가 잘 그리죠, 그죠? 이렇게. 세종대왕은요, 여기 임진년, 이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1412년, 이때가 입추고요, 임술년, 1442년이 되겠죠. 30년 뒤니까. 또 60년 빼면 1382년이 입춘입니다. 자, 이렇게 나눠보죠. 나누면은 1397년이 입하입니다. 세종대왕은 1397년 입하의 운에 태어나신 거죠. 그리고 사주, 이게 신을 모르지만요, 이게 생일까지 보면요, 제가 한글을 창제했다고 보는 이유는요, 요게 이렇게 정이라는 글자가 있는데요, 보통 이게 정화라 그래서, 이것이 사주에 있으면은 언어 감각을 뜻합니다. 언어나 미술, 또 말을 잘합니다. 언어 감각이 좋고. 세종대왕은 왕자가 아니었고 오늘날 태어났다면 어쩌면은 컨설팅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컨설턴트.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을목이 있어서 상관이 있어 갖고요, 세종대왕은 굉장히 총명한 사주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말을 잘하고 언어 감각이 좋고 언어 자체에 대해서 관심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고, 한글 만드는 데 있어서 저는 세종대왕이 90%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신숙주나 그런 사람들이 언어학에 관한 자료들을 그 중국을 통해서 널리 구해왔죠. 그래서 진짜 인도나 몽골이나 중국 언어 이렇게 다 구해왔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글 자체를 고안하고 창제하신 분은 저는 세종대왕이라 봅니다. 그 형님이 양녕대군이라고 있죠, 그죠? 그런데 좀 품행이 단정치 못하고 방자하고 기생을 궁에 들이고, 그죠? 완전 왕실을 갖다가 이렇게 망신시킨 거죠.
이제 세종대왕 그 아버지가 태종인데, 태종이 호랑이 같은 분이잖아요. 그죠? 양령한테 이렇게 세자를 시키려고 해서 왕위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양령이 이게 너무 이렇게 좀, 품행이 좀 단정치가 않은 거죠. 아버지한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종이 정말 좋은 이제 왕권을 단단히 해서 자식한테 넘겨서 이제 오래 가도록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뭐 공신들 처단하고, 뭐, 그죠? 싹 다 사글이 없애고 하면서, 그렇게 나쁜 짓도 해가면서, 이렇게 손에 피를 묻히면서, 이제 내 아들부터는 정말 태평성대를 열어라. 만반의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양령이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태종이 고민하다가, 아직 정권이, 조선왕조가 1392년에 개국했거든요. 세종대왕은 조선왕조가 생기고 나서 5년 뒤에 태어났습니다. 1412년. 몇 년 되지도 않았어요, 아직. 20년밖에 안 됐어요. 언제든지 이렇게 왕권이 흔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종이 고민하다가 양령을 이렇게 세자를 폐하고, 딱 보니까 세종대왕이 성실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가 볼 땐 약간 세종대왕도 약간 잔머리도 좋은 것 같아요. 아버지 딱 눈치를 보니까 자기 행동을 어떻게 해야겠다고 딱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충녕대군이죠. 또 그 위에 또 형도 있잖아요. 그죠? 그 양녕대군 말고 또 한 분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효령대군. 지금 방배동에 그 효령대군 사당이 있죠. 그죠? 그래서 효령도 충분히 그 급에 드는데, 효령대군이 술을 못 마셨대요. 근데 술을 못 마신다고 왕위에서 빼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결국 효령대군이 술을 못하고 너무 이렇게 사람이 얌전하다. 그런 이유로 태종이 이제 세종을 갖다가 세자 자리를 물려주고, 물려준 해에 바로 1418년입니다. 1417년이 5년 갔고요. 바로 그 다음에 1418년에 세자를 시켜주고 나서 바로 그 해 가을에 태종이 퇴위를 합니다. 근데 태종이 퇴위를 했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태종이 뭐 사실상 뭐 왕자이란 2번이나 하면서 싸웠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지네 아버지도 사실 지가 쫓아낸 사람이죠. 이성계를. 사실상 엄청난 권력자인데 퇴위를 한 다음에도 1418년에 1004년간 1422년까지 계속 사실상 왕 노릇을 했습니다. 상왕을 하면서 수렴 청정을 했죠. 사실상 여전히 태종이 한 거죠. 아직 그 새로 왕이 된 세종이 어리니까 내가 이렇게 좀 돌봐줘야겠다.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는 태종이 건강이 안 좋아서 몸에 병이 있어서 이제 물러나게 되죠. 1422년까지는 사실 뭐 세종대왕이 왕노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죠? 세종대왕은 1422년, 즉 이렇게 10년 지났을 때 여기에서 이렇게 한로란 운인데, 이 운에 가서 비로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자기가 본격적인 왕이 되면서 이제 조선시대에 가장 화려했던 태평성대, 즉 문치의 시대, 그러면서 집현전을 만들었죠. 집현전. 결국 이제 자기 신하들로 자기 브레인을 갖다 채워서 집현전을 운영하면서 많은 일을 하죠. 많은 일을. 그래서 세종이 그죠? 집현전 아주 그게 많잖아요. 신숙주, 정인지, 성삼문, 그죠? 나중에 그 중에 6명은 사육신이 되고 그 당시에 브레인을 다 모은 거죠. 최고의 천재는 제가 볼 때 신숙주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세종이요. 언제 죽냐 그러면 세종대왕이 참 이게 1442년이 바닥이죠. 그죠? 여기서 제가 사람이 잘 죽는 때가 있다 그랬죠. 바로 춘분. 1450년입니다. 그래서 한로부터 사실상 왕이 돼서 여기서 5년, 15년, 여기가 7년 따지면 27년 정도 왕위에 오랫동안 있은 거죠. 그랬는데 그죠? 자, 입춘이 되면요, 사람이 1442년 세종대왕이 몸이 안 좋았어요, 그때. 그래서 늘 그저 치료하고, 태종도 이제 그 이성계 집안에 그 유전적 병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피부에서 생기는 등창, 욕창. 나중에 세조도 그 병이 도져서 이렇게 고생합니다. 세종도 그렇게 몸이 안 좋았는데, 요 무렵에 사실은 세종대왕이 이제 나라도 안정이 되고요. 몸은 불편하니까 이제 간단하게 조회를 마치고, 그러면서 세종대왕이 저는 이때부터 좀 한가해지니까, 사람이 이때 되면 돈 벌 일이 없으면 한가하거든요. 이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죠? 참 보면은 1442년이 바닥인데요. 한글 언제 발표했냐? 1443년입니다. 바닥에서 플러스 1년입니다. 즉 세종대왕 본인의, 제가 볼 때는 언어학적 취미를 살려서 자기가 한글을 저는 만들었다고 봅니다. 본인의 그냥 일종의 시간 보내는 방식이었죠. 그래서 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세종대왕은 이렇게, 물론 그죠. 신하들이 다 써서, 나라 말씀이, 나라의 얘기가 중국과 달라서 서로 어떻게 하면 쭉 나오죠. 그죠? 나오는데, 물론 세종 그런 생각 했겠죠. 그렇지만, 만들었을 때, 세종대왕이 살았을 때는 이걸 널리 쓰도록 하라 그랬지만, 한글 안 썼죠. 한글이요, 보급되기까지는 조선시대에서도 몇백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언문이라 그러고, 그냥 소리내 한자를 쓰는 거 참. 그러니까 이런 거죠. 머리에 배운 자들이나 지식인들은요, 자기가 한문으로, 자기 뜻을 한문으로 문장을 쓸 수 있으면은 일반인은 못 쓰잖아요. 읽지도 못하고. 그게 하나의 권력이잖아요. 지식 권력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양반들이나 관료 계급들은, 소위 말해서 한문을 읽힌 사람들은 한글을 쓰면 그게 뭐겠어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유행하는 말로 민주화죠. 기득권이 민주화에 동의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죠? 세종대왕이 이렇게 남기고 갔죠. 한글이 널리 쓰일 때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은요, 1446년에, 그러니까 바닥 요 무렵에, 그죠? 또 부인 소원왕후, 소원왕후, 심씨가 죽어요. 그러니까 운세가 바닥이니까 또 마누라도 죽었죠. 물론 첩들도 많았지만, 빈이 많았지만, 이 본부인이 죽는 것도 굉장히 이것도 외롭잖아요. 그죠? 몸도 안 좋고, 몸이 안 좋은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렇게 강렬하게 성욕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재미도 없고, 그래서 그냥 수발 받으면서 한글 갖다 이렇게 널리 보급하도록 하라. 이렇게 하다가, 그죠? 결국 춘분에, 그냥 옛날 사람들은요, 이 춘분되면 보통 죽어요. 오늘날에는 죽지 않고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죽을 만큼 고생을 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지만은 묘하게 넘어가요. 오늘날에도 나이가 70대 후반인데 운세가 이 춘분이 왔다. 이러면은 저는
아, 그분은 아마 이번 운에 돌아가시겠구나라고 저는 생각하죠. 그런데 60대 중반이다. 운세가 충분이다. 잘 안 죽어요. 아파서 뭐 좀 있다가 한 2, 3년 지나면 몸이 치유되고 뭐 흔적은 남지만 다시 또 이렇게 뭐 잘 살아가는 경우도 일반적이죠. 그러니까 40대, 50대 때 충분히 오면은 뭐 이상하게 많이 아프거나 뭐 돈이 없어 고생하거나 그러다가 넘어갑니다. 근데 옛날 분들은 임금이 참 잘 먹고 잘 살았을 그런 시절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나 뭐 이렇게 방한, 즉 추위를 막는 그런 것들이 지금보다는 못했죠. 조선 왕조 궁궐이요 그렇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추위를 날 때마다 한 번 사람이 사실 몸이 약해지는 거죠. 지금처럼 뭐 영양분 많은 걸 먹던 시절도 아니고. 세종대왕은 운세가 바닥일 때 이 무렵부터, 제가 볼 땐 이 무렵부터, 동지부터 이제 뭐 의욕도 없고 그냥 언어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계속 연구해서 바닥 다음에 사실상 완성은 입춘에 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나서 신학을 지켜서 이렇게 뭐 발표하도록 준비 작업시켜서 1443년에 입춘 다음 해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고 반포한 거죠. 근데 그게 정말 우리 역사에 엄청난 힘이고 우리의 빛나는 자산이죠. 저는 한문도 잘 알고 쓰지만 한글 그 자체만큼은 그 가치가 정말 영원히 빛나는 존재다.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모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